듣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3일 7시 금요일입니다. 낭독, 아침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만 진행이 됩니다. 6시 50분부터 문은 열려 있어요. 저는 데미안 책을 낭독합니다. 17페이지. 10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된 힘세고 난폭한 공립학교 남학생은 프란츠 크로머였다. 그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 재단사로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잘 알고 있었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껴들자 꺼림칙했다. 그는 벌써 어른처럼 굴면서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우리를 다리 옆에 강둑으로 데려가더니 첫 번째 교각 아래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몰아넣었다. 아체형의 교각과 느린 물살 사이의 강변은 온통 쓰레기, 유리조각, 녹슨 철사줄에 온갖 잡동사니로 지저분했는데 가끔 쓸만한 물건도 있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보여야 했다. 그애는 괜찮은 물건을 골라서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고 나머지는 강물에 던졌다. 크루머는 특히 납, 우리,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독을 싹 챙겼다. 그 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알면 당장 만나지 말라고 혼날 게 뻔해서. 가 아니라 프란츠 크로머가 무서워서였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 애가 나를 한패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내가 그 애와 어울리는 일이 처음인데도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 크로머는 어른처럼 강물에다 이새로 침을 뱉었는데 원하는 곳 어디든 마쳤다. 프로모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 삼아 떠들었다. 나는 말없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 침묵이 크로모의 신경을 거스를까봐 두려워졌다. 두 친구가 처음부터 크로모에게 붙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에서 이방인이었다. 내 옷이나 태도가 그애들 눈에 거스를 수도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의 좋은 집안의 도련님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두 녀석은 내가 골탕을 먹어도 틀림없이 못 본 채 할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였다. 어느 날 밤 변두리 물방앗간 역 가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사과를 한 자루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와 골드 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수많은 위험을 모면하고 거짓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곧잘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다. 말이 끊기면 더 난처한 일이 생길까봐 나는 온갖 기구를 부려서 이야기에 살을 붙였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딱 망을 보며 자루에 담았고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절반만 가져왔다가 30분 후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마저 가져왔다고 말이다.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했던 것이다. 둘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는데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위협적으로 물었다. 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찔리네요. 네. 호찬 대표님 어서 오세요. 희진 대표님 낭독 가능하세요? 지금 몇 페이지 하셨어요? 20페이지. 음, 쌍따옴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것 같아. 20페이지. 제가 낭독하는 동안 찾겠습니까? 네, 찾아보셔요. 네, 읽어보셔요. 네네. 그 얘기?
진짜야? 당연하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그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큰 소리는 쳤지만 내심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찾으셨어요? 아직이요.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맹세에 신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외쳤다. 신의 이름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크로모는 몸을 돌렸다. 이걸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나는 크로모가 조금 뒤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기뻤다. 나는 다리 위로 올라오자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크로모는 웃었다. 뭘 그렇게 서두르냐? 우리 집에 가는 길도 같잖아. 우린 집에 가는 길도 같잖아. 내가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걸었다. 나는 감히 딴 길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했다. 저 멀리 우리 집의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집에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프란츠 크로모가 문을 밀치고 뒤따라 들어왔다. 햇빛이 들어오는 마당과 달리 빛이 들지 않아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그가 내 팔을 붙잡고 나지기 말했다. 야, 서둘지 말라니까?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손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날 괴롭히겠다는 건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지 등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고함을 지르면 누군가 제때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까?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왜 그러는데? 별거 아니야. 잠깐 너한테 뭘 물어보려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걸 말이야. 뭘 더 듣고 싶은데? 난 들어가 봐야 해. 너도 알고 있지? 물방앗간 옆 가수원이 누구네 건지. 아니, 몰라. 물방앗간 집 주인 거겠지. 크로모가 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내 몸을 자신에게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심술궂은 두 눈과 오묘한 웃음을 띤 얼굴에 잔인한 기운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가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위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오, 맙소사. 설마 주인에게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살았고 배신 따위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일을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크로모는 웃었다.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이봐, 넌 내가 이마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필 위주범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난 가는뱅이에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어. 그러니 이마르크를 벌 기회를 놓칠 수야 있냐? 어쩌면 그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저도 읽을 수 있게 했어요. 이제 찾았어요. 아, 네네. 읽어주세요. 493에 혹시 정순성우님이신가요? 네, 아니시죠? 맞아요? 맞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희진성우님 읽어주세요. 그러더니 그가 갑자기 나를 다시 놓았다. 우리 집 현관 마루에서는 이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내 주위에서 세계가 무너졌다. 그 애가 떠들고 다니겠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 말을 아버지한테도 하겠지? 어쩌면 경찰까지 오겠지? 모든 혼돈의 공포가 나를 위협했다. 모든 흉측하고 위험한 것이 일제히 나에게 맞섰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매수를 해서 나를 구해야겠다고 느꼈다. 절망하여 모든 호주머니를 뒤졌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내 시계 생각이 났다. 그것은 낡은 은시계였는데 가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차고 다니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물려준 시계였다. 나는 얼른 그걸 꺼냈다. 내가 말했다.
그럼 뭐 들어봐. 내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 그건 너한테도 안 좋을 거야. 내 시계를 줄게. 자, 봐. 미안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너 가져도 돼. 이거 은이고 내부 장치도 좋아. 조금 고장이 나긴 했지만 고치면 돼. 그애가 미소를 띠고 커다란 손으로 시계를 끌어쥐었다. 그 손을 보면 나는 그것이 얼마나 우악스러우며 나에 대한 깊은 적개심으로 차 있는지 느꼈다. 그것이 내 삶과 평화를 움켜잡으려고 뻗쳐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거 은이야. 내가 수줍게 말했다. 내 고물 은식에 따위는 관심 없어. 그가 깊은 경멸을 띠고 말했다. 너 나 고쳤어. 하지만 프란츠, 나는 그가 휙 가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외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 가져. 정말 은이야. 진짜란 말이야. 그리고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애가 싸늘한 경멸을 띠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갈 건지. 그 말을 경찰한테 할 수도 있어. 순경 아저씨를 내가 잘 아니까. 그 애가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애가 그렇게 떠나면 일어날 모든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았다. 흥분으로 목이 쉬어 내가 애걸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정순성우님 읽어주세요. 목소리 안 들립니다. 정순 대표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컴퓨터에 마이크 있으세요? 근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됐나요? 어, 하나는 나가시는 게 좋겠네요. 올리네요. 네. 읽어주세요. 기획의 핵심은 문제 해결.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획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기획의 이 형식이다. 예, 남충식 저자는 모든 기획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며 PS라고 했다. 이것이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기획의 본질이다. 기획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데 시작이 된다. 다음 쪽에 기획 프로세스를 보면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지만 간단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획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다. 따라서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찾아야 한다. 기획을 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사실은 문제이다.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획의 방향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상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자. 1. 문제 파악. 당신이 만일 기획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문제를 분명하게 볼수록 기획도 날카로워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럼 문제 파악 단계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을 기입해야 한다. 1개월 동안 급격하게 10kg 쪘다. 2단계 현황 분석. 그 다음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현황 분석을 한다. 분석은 다각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급격하게 10kg이 쪘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체중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황 분석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할수록 해결책이 분명해질 것이다. 3. 로직 트리를 이용해 분석해보자. 3단계 기획 설계. 문제 파악과 현황 분석이 되었으면 이제 기획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구체화한다. 여기에서는 3개월 동안 10kg 감량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4단계 세부 계획. 기획 과정을 통해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세운다. 세부 계획까지 세워졌다면 기획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한 페이지 기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해 본다. 5단계 실행. 기획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실행한다.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생각들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목표를 달성한다. 끊임없는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방향은 계속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단계 문제 해결, 목표 달성. 문제 해결은 목표 달성과 같은 말이다. 만일 당신이 계획한 전략과 방법으로 3개월 동안 10kg의 감량을 성공했다면 그 계획은 성공한 것이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목표 달성이 되는 과정 중에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획의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생각과 행동을 멈추지 말자. 복식 다이어트를 통해 3개월 동안 10kg 감량 성공. 7단계 피드백. 피드백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이 마무리되었다면 성공 요인과 힘들었던 점 등을 기록하며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기획이란 무엇인지 또 기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세스를 이해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기획 설계 단계 중에서 아이디어 발생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도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모두 아이디어는 아니다. 아이디어는 생각 중에서도 차별화된 생각, 곧 쓸모있는 생각을 의미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컨셉은 차별화된 기획으로 발전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럼 단순한 생각을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이제부터 아이디어를 발사하는 도구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5페이지 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게 말이 조금 틀리네, 번역된 게. 그러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농담하는 거지?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말해줘. 뭐든 할게. 그는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다시 웃으며 선심이라도 쓴다는 태도로 말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마. 너도 나처럼 훤히 잘 알잖아. 자, 나는 이마르크를 벌 수 있고 그걸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가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말이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그러니 내게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끝이지. 말뜻은 잘 이해가 됐다. 그러나 이마르크라니. 그건 나에게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작은 저금통이 있지만 삼촌이 오셨다거나 할 때마다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직 용돈도 받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나는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낭독 파이팅. 희신 대표님 수고. 형수 대표님, 이거 버전이 달라서 번역이 다르게 된 거를 듣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다르게 표현돼 있어. 정말. 네, 오케이. 그러네요. 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슬프게 말했다. 난 돈이 없어. 하지만 그것 말고는 뭐든 줄게. 내게는 인디언 책이랑 병종들이 있고 나침반도 하나 있어. 그걸 가져다 줄게. 그러면은 다만 뻔뻔하고 심술궂게 입을 움찔하며 바닥에 침을 탁 뱉을 뿐이었다. 헛소리 집어쳐. 그가 명령하듯 말했다. 내 고물 잡동사니들은 너나 가져.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 잘 들어. 돈을 가져와.
하지만 난 돈이 없는 걸. 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내일 나한테 이마르크를 가져오는 거야. 학교가 끝난 뒤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럼 끝이야. 만약 돈을 안 가져오면 알지? 알겠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하나님 맙소사 난 돈이 없는데. 너네 집에는 돈이 충분히 있잖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는 내일이지.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다. 말해두지만 만약 안 가져오면 그 애는 무서운 눈길로 내 눈을 쏘아보고 또다시 침을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나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나는 달아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그러면 어떨지는 똑똑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 계단 맨 아래 칸에 앉았다. 한껏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내 몸을 맡겼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내가 울고 있던 모습을 보았다. 낭독 파이팅! 강도 파이팅! 브레인스토밍. 기억난다. 정말 재밌지? 너무 아이디어를, 다른. 재밌어. 네, 응. 읽어주세요. 아이디어를 발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가 휘몰아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1941년 미국의 광고회사 BBDO의 부사장이었던 알렉스 오스본은 깊이 고민에 빠졌다. 새로운 광고를 제작하면서 광고주의 눈길을 끌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카피라이터와 디자이너, 영업 담당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 회의를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광고 업계는 철저히 분업 체계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스본은 새로운 광고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회사 내 모든 부서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과정 중에서 개발팀과 거리가 먼 영업 담당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자 새로운 관점의 아이디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확장했다. 오스본은 이러한 회의 방법이 효과를 거두는 회사 전체에 적용시켰다. 이 회의 기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럼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에 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 1.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한다. 강압적이지 않게 자유로운 복장과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권위를 내세워 아이디어를 묵살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재자가 잘 이끌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질보다 양이다. 2. 많은 아이디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일단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엉뚱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색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3. 비판하지 않는다.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을 금지한다. 그러나는 없고 그리고만 있다. 는 말을 기억하자. 상대방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지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하고 야유하기 시작하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위축이 되어 발표를 잘하지 못하게 되므로 브레이밍스토밍의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4. 결합과 개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 수많은 생각을 나열했으면 관련 키워드를 모아 결합을 하거나 개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한다. 많은 양 속에 보석과 같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좋은 아이디어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믿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네, 색다른 맛이 있네요. 또 대면을 읽다가 또 생각 정리 스킬을 읽다가 하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 맛은 있는데 좋네요. 그죠? 좋아요. 또 희진 성우님이 막 생동감 있게 읽어주니까 이게 또 막 이야기 속으로 또 빠져들고 거기에서 또 우리 정순 성우님이 이 예로 또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기획 문제 파악, 해결, 목표 실행 이렇게 해주니까 새벽에 땡큐 체인지 하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좋고
감사합니다. 이게 30분 되면 줌이 폭발해요. 그래서 딱 40분간만 쓸 수 있고요. 6시 50분, 6시 50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듣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낭독하거나 사진 찍자고요. 네, 좋아요. 정순성우님, 이거 유튜브로 송출해도 돼요? 네, 네. 네. 나 머리 드라이 안 했는데 예쁘지? 아유, 이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도 진짜 뭐. 아, 호찬된 배우님 소개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해주시고. 네. 우리 희진 대표님이 머리를 감고 나오니까 내가 정순성우님 처음에 할 때 나를 5시에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죠? 원래 네. 6시에 일어났다가 렇게 나왔어요. 머리 감고. 그래고 내가 도전받아가지고 나는 5시에 일어났었지, 그때. 아, 일요일 날 낭독독서 모임 1월 달은 100% 장학생이에요. 네, 참여 가능하니까. 음, 하실 거면 연락 주세요. 한 말씀씩 하세요. 아, 몇 분 있으면 1분 이내 유튜브 때 뭐로 할 찾아야 수 돼요? 있습니다. 네? 유튜브 무엇으로 검색해야 돼요? 아,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네, 혜진 대표님도 말씀하세요.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 월요일부터 데미안을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네, 데미안을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읽으니까, 야, 번역가들에 따라서 같은 컨텐츠가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구나, 느끼게 돼서 좋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낭독하는 것이 얼마나 생동감의 차이를 주는지 알 수 있었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리마인더 시켜주는 소중한 독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정순 대표님. 에브리바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네, 에브리바디 화이팅 즐거운 하세요. 주말. 월요일부터 금요일 6시 50분에 문은 열고 7시, 정각 7시부터 30분까지만 낭독의 시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폭발을 안 하네. 얘가 헤어지기 아쉬운 거 봐요. 40분은 딱 됐는데. 어머, 웬일이야? 10분 후에 종료가 된다고 나왔어. 안녕. 우리 그러면 다른 날 또 만나요. 아니야, 굿데이. 10분 남았으니까 얘가 웬일로 10분을 더 줬어요. 이상하다. 네, 낭독 한 번씩 더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책이.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한 페이지 읽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신대통령이 몇 페이지야? 25페이지가 아니고, 잠깐. 네, 3분씩이니까 한 페이지씩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재밌네. 네, 27페이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리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부모님의 물건들을 보니 우리 집의 분위기와 애정이 나에게 밀려들었다. 내 마음은 세상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방탕아가 그립던 고향의 제 방에 돌아와 그 향기를 맡을 때처럼 애틋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에 있고 나는 죄를 한껏 짊어진 채 낯선 홍수에 휩쓸려 가라앉고 있었다. 무언가 죄악에 얽혀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적의 협박과 위협, 공포와 치욕뿐이었다. 모자와 양산, 오래된 고급 사암이 깔린 마루바닥, 마루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안방에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했다. 그러나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내게 위로가 아니라 오로지 질책일 뿐이었다. 낭독 파이팅. 행복 파이팅. 그러나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으며 확실한 자산도 아니었다. 온통 비난이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러한 명랑함과 고요함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내 구두에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깔개에 문질러 닦을 수 없는 더러움이었다. 고향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끌고 왔던 것이다.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과 두려움을 가졌던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오늘 이 공간으로 끌고 들어온 것에 비하면 놀이이고 장난이었다. 운명이 뒤쫓아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래서는 안 되는 손들이, 그 앞에서는 어머니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손들이 나에게로 뻗쳐오고 있었다. 이제 내 범행이 절도였든 거짓말이었든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하느님과 목숨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나의 죄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었다. 나의 죄악은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나는 왜 함께 갔던가? 나는 왜 일찍이 아버지의 말보다 크로모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던가? 나는 왜 저 도둑질 이야기를 지어내고 영웅적 행위라도 되는 양 범행을 뽐냈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적이 나를 뒤쫓고 있었다. 낭독 파이팅! 낭도 파이팅. 브레인스토밍의 인원 구성. 브레인스토밍은 회의가 집중될 수 있는 6에서 12명 정도가 적절하며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진행자, 발표를 기록하는 자, 아이디어 발표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 회의 진행자. 회의 진행자는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과 회의 효과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의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발표자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모두가 균형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발표, 2. 발표한 내용을 기록할 사람. 브레이밍스토밍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표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록자는 발언자의 의견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인의 해석이나 의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담당하면 좋다. 3.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사람. 6명에서 12명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표하되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인원이 참여하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하는 사람들은 모두 브레이밍스토밍의 규칙을 숙지해야 하며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과정에서 상급자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단계 1. 오리엔테이션 단계 주제 선정 및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 달성해야 할 목표, 방법과 해결책 등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뒤 개별 아이디어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10분 뒤 50개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떠올려 보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2. 개별 발상 단계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기 앞서 각자의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집단 전체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떠올려 본다. 시간을 정해두고 한정된 시간에서 편안한 아이디어를 종이나 디지털 도구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 토론 단계. 아이디어 정리가 완료되었으면 집단 토론 단계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만 듣고 자신의 생각은 말하지 않는 무임승차는 적합하지 않는다. 또 상급자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용을 분류하고 키워드를 새롭게 융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4. 평가 단계. 평가는 집단 토론을 마치고 바로 하는 것이다. 객관화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정보를 모두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급자들이나 선배에게 자문을 구하고 내용을 검토하기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색다른 세 명의 버전이었네요.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이 초청해 주시고요. 재밌어요. 낭독이 이렇게 즐겁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고, 이 데미안을 읽으면서 저도 작은 거짓말을 감싸려다가 더 큰 물고가 터진 경험을 했거든요. 아, 진짜 공감이 가네요. 네, 정순 성우님 어떠세요, 오늘?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네네. 오로지 네. 낭독만 하는 겁니다. 아, 네. 자유롭게. 뭐 다르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일단, 아침이니까, 음, 네. 또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면은 또 부담스러우니까, 네, 낭독만, 네, 네. 네, 하는 네, 걸로 할게요. 네. 네, 오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